자폐가 완치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한껏 화가 나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체 뭔 소리냐고요. 근데 완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불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양쪽 입장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쪽 업계에서 짬바가 조금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말과학 놀이터의 이 원장입니다. 저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언어치료를 공부하게 된 한의사이고요. 요새 핫하게 자폐가 과연 진짜 완치가 될 것이냐 전문가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제 사견을 조금 섞어서 이 분야, 이 이야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폐는 완치가 가능하다. 이거 사실 다들 알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불치병이고 공식적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완치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은 사실 꽤 옛날부터 꾸준히 있어 왔어요. 특히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폐 진단 도구인 카스나 아도스나 ABC나 이런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자폐의 증상이 뭘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사회성 부족. 사회성 부족 때문에 호명 반응이 안 되고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은 물건이나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커서는 비유, 농담,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 주고받기, 그리고 맹학파 이런 것까지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게 자폐의 핵심 증상이고, 부가적으로 감각이 너무 과민하다든지 배움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한다든지 상동 행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증상들이고 다른 발달장애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성 부족과 관련이 된 이 증상들만 자폐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불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자폐를 성인까지 다 키우신 선배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는 고기능 자폐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지만 사실 엄마인 자신이 봤을 때는 아이가 여전히 남의 생각이나 눈빛을 읽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자폐적 성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폐를 완치라고 주장하는 분 쪽의 의견을 또 한번 따져볼게요. 자폐 아이가 컸는데 남들이 봤을 때 자폐 증상이 있는지 모르고요. 아이가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고 일상생활 하는데 다들 자폐인지 모른다고 해요. 이 정도면 완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분한 양쪽 입장을 다 따져봤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증상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폐는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디지즈가 아니에요. 자폐는 증상들의 묶음이지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의 경중은 얼마나 물감이 진하냐 아니면 옅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증상임에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성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각이 예민한 성향, 몰입하는 성향, 남의 얘기에 집중해서 듣기 힘들어하는 성향,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 되는 성향, 은연중의 뜻을 알아채기 어려워하는 성향. 이 모든 자폐 증상 뒤에다가 성향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사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에요. 다만 그 성향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날 뿐이죠. 그럼 우리 다시 지금 자폐 말고 일반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예민한 기질을 성향을 타고났을 때 어른이 돼서까지 무조건 그 예민한 기질을 유지해서 성장을 할까요? 주변 사례들이나 선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이라는 거는 사회화를 통해서 바뀌어 나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 기질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단적으로 저희 동생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사실 저희 동생은 크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언니도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엄마 아빠도 새로운 음식, 새로운 여행지 탐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험심 강한 성격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생만 저희 집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겁이 많고 새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향이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계속 끌고 다니면서 힘든 상황에 자꾸 아이를 몰아넣으니까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그런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느꼈던 그 겁이나 불안이 아예 없어졌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제 동생이 겁이 많거나 어려운 상황, 새로운 상황을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다시 자폐로 돌아와서요. 자폐 친구들은 그러면은 사회성이 부족한 이 성향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질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거, 기질적으로 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아마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거는 지적장애 친구가 학습이 어려운 거랑 좀 비슷해요. 지적장애 친구도 학습은 어려워요. 근데 지적장애 친구도 학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배우는 과정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배우는 속도가 전보다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은 이 성향이 계속 이렇게 심하게 남지는 않고 좀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가벼운 증상이었을 때는 사실 남이 봤을 때는 모를 정도로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 남들이 봤을 때 모르는 그 상황은 완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완치라는 표현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완치라고 그 말을 붙이는 것이냐 하면은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키울 때 최종 목표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을 했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하는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폐 친구가 자신의 성향에 적응을 해서 사회와 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완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폐를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증상은 개선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교육을 통한 사회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눈물 많이 쏟을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교육시키고 다 적응시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사람인데 멘탈이 털리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 정도의 케어를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아이가 맨날 조금 어떻게 조금 하려고 하는데 막 뒤집어지고 드러눕고 울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상황. 그 상황을 매일같이 수차례씩 겪는데 어떻게 사람인데 안 지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지치면요. 남의 도움 빌리세요. 그게 친구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전문 재활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의 도움 빌려가지고 내 에너지가 다운됐을 때 아이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려오세요. 그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힘을 빌리면서 내가 어느 정도 또 충전이 되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은 또 내가 발로 뛰면서 같이 그분들과 협업을 하면은 그래도 이게 아예 처음부터 막막하고 극복하기 어렵고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자신만의 속도대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